자, 오늘 또 빠졌다고 요 말들이 많은데 지금 원익홀딩스한테 가장 중요한 요것, 가장 필요한 이것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제발 제발 털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월요일 일정 우리 원익홀딩스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36,000원 선에서 좀 다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코스닥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 아직 61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과 동시에 좀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분위기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코스닥이 살아 있어야겠죠. 금요일에 나스닥은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 인공지능 서버 지출 비용에 대해서 젠슨왕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성과의 창출 단계이고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높다. 이러한 현상은 약 7, 8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나스닥은 급등을 했던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원익홀딩스에 대입을 시켰을 때, 자, 우리가 기다렸던 구간 왔을 때는 확실하게 잡아내고 버텨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1월달, 12월달, 11월달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국장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 쉼없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견뎌내야 하는 이유,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있는데 원익홀딩스의 펀더멘탈이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면 지금 원익홀딩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던가요? 없죠. 우리가 정말 이 원익홀딩스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지금의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업의 불확실성 요소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고 제발 제발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같은 장이 아니 최근의 흐름 모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잠잠하나 싶었는데 개인들의 실용 물량이 또 이렇게 극에 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력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죠. 어차피 따고 갚으면 돼. 이틀만 빌리면 돼.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로 우리 개미들을 꼬셔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홍보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 사라고. 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세력들은 더더욱더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 이 대세장 본인들이 올려주는데 개인들이 위에서 팔고 나가면 개인들만 이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완벽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요. 일종의 악재 뉴스를 이용한 이 세력들의 물량 정리, 우리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의 완벽한 대응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여러분들 맞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미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8일 어제 일요일이었죠. 제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9일 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이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이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젠슨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자, 주말에 이 젠슨항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자, 게다가 이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차례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 조정이 나오고 다시 돌파가 나왔어요. 금요일에 몸통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추가 상승을 역시나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다시 만들어낸 이 정배열 차트 힘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이슈 금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하이딥만의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좀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이딥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29.93% 바로 상한가 치킹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 띄우지도 않고 급등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는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자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요 구간이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하단까지 지금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은 우리의 매수 포인트가 맞아요. 요 60일선과의 접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60일선이 몸통으로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끝난 차트라고 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직전의 고점 부분에서 여전히 좀 지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자, 금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국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동반되었었는데요. 자, 코스피는 5,300, 코스닥은
1100포인트로 여전히 강세를 좀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래도 유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국장은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이러한 특성. 지금 장에 저는 분명한 포인트라고 봐요. 자, 이제 CPI도 끝이 났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죠.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만을 좀 남겨두는 상태입니다. 요 캐비넛 씨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인하냐 혹은 동결이냐 이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2월 달만큼은 증시가 빠질 만한 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떨어질 명분이 분명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자, 물론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났습니다. 약 21년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지만 이게 결코 우리한테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어지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